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일본 정치의 한 사건을 넘어 전후 일본 사회 전체의 방향 전환을 상징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하나의 선거 결과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숫자 뒤에는 일본 사회가 느끼는 불안과 기대, 그리고 변화의 방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권 유지가 아니라 일본이 어떤 나라가 되려 하는가를 묻는 집단적 선택에 가까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선거를 4개의 질문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다카이치 사나에는 어떤 정치인인가? 둘째, 일본 유권자들은 왜 그녀를 선택했는가? 셋째, 헌법 개정이라는 오래된 금기는 어떻게 다시 떠올랐는가? 넷째, 이 변화는 동아시아와 세계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카이치 사나에는 일본 정치에서 매우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녀는 전통적 남성 중심 정치 문화 속에서 성장한 보수 정치인이며 동시에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이념적 계승자로 불려왔습니다. 그녀의 정치 인생은 전후 일본은 언제까지 패전 국가의 틀 안에 머물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관통됩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녀는 헌법 구조 개정, 자위대 명기, 국방력 증강을 주장해왔고 이로 인해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다카이치는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평화는 기도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책임질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이 발언은 일본 사회에서 존경과 우려를 동시에 불러왔습니다. 존경하는 이들은 그녀를 현실주의자라 부릅니다. 우려하는 이들은 그녀를 전후 일본의 금기를 깨는 정치인이라 부릅니다. 이번 선거 승리는 그 논쟁이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라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왔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선거를 이해하려면 일본 사회가 처한 현실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일본은 지금 3가지 불안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 안보적 불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장기 불황, 엔저, 물가 상승, 고령화는 일본 사회의 일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많은 유권자에게 이번 선거는 희망의 선택이 아니라 덜 불안한 선택이었습니다. 강한 안보, 안정된 정권, 익숙한 자민당. 이 조합은 위기시대에 심리적 안전망처럼 작동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야당의 약화입니다. 야당은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정책 경쟁보다는 정권 비판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유권자들은 변화보다 지속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민주주의의 역설이기도 합니다. 선거는 있었지만 선택지는 좁았습니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헌법 개정 논의가 현실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일본 헌법 구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권의 발동으로서의 전쟁을 영구히 포기한다. 이 문장은 전후 일본이 세계에 내놓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위대는 이미 세계 상위권 군사력을 가진 조직이 되었고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점점 커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말하는 개헌은 전쟁을 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자위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반대 진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헌법을 바꾸는 순간 일본은 다시 군사 국가의 길로 들어선다. 이 논쟁은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일본은 평화 국가인가, 보통 국가인가, 아니면 전략 국가인가? 이번 선거는 그 질문에 대한 정치적 조건을 마련한 셈입니다. 일본의 변화는 미국과 떼어놓고 볼 수 없습니다. 전후 일본은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성장했습니다. 미국은 안보를 제공했고 일본은 경제 발전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달라졌습니다.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군사행동, 북한의 핵 개발은 미국에게 일본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체제는 이 흐름에 부합합니다. 미국은 일본의 방위력 증강을 전략적으로 환영합니다. 이는 일본의 변화가 국내 문제를 넘어 국제 질서의 일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일본의 보수 정치 강화와 헌법 개정 움직임을 경계합니다. 역사 문제와 영토 분쟁, 대만 문제가 얽히며 외교적 긴장은 구조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 역시 복합적 위치에 놓입니다. 안보 협력의 필요성과 역사적 기억 사이에서 정교한 외교가 요구됩니다. 대만 문제는 일본 외교의 새로운 시험대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해협 안정에 대한 일본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언급해 왔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지역 질서의 관찰자가 아니라 행위자로 나서겠다는 의미입니다. 일본 사회 내부에서도 이번 선거는 엇갈린 평가를 받습니다. 고령층은 안정과 안보를 지지했습니다. 젊은 층은 정치적 무력감과 거리감을 드러냈습니다. 평화헌법을 경험으로 기억하는 세대와 전쟁을 역사로만 배우는 세대의 인식 차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그 세대 간 간극을 드러낸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번 선거는 하나의 정권 승리가 아니라 전후 일본이 만든 틀에서 한 발 더 나아가려는 시도입니다. 일본은 지금 경제 국가에서 전략 국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동은 조용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5가지 질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실제로 바뀔 것인가? 일본의 군사 역할은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가? 미국과의 동맹은 얼마나 깊어질 것인가? 중국과의 긴장은 어떻게 관리될 것인가? 그리고 일본 국민은 이 변화를 끝까지 지지할 것인가?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와 자민당의 단독 과반 승리는 숫자로만 보면 하나의 선거 결과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전후 일본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다시 묻기 시작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 선택의 결과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아시아 전체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나라의 선거를 보고 있지만 그 안에서 지역 질서의 변화를 함께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